네, 요즘 입담이면 입담, 먹방이면 먹방, 정말 대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MC 이영자 씨인데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자연스럽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네, 이영자 씨가 어떤 웃음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영자 씨 잠시 무대 아래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럼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갈까요? 네, 왼쪽부터 다시 한번 가주실까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죠. 네, 그럼 이번엔 진짜 무대 아래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어서 걸크러쉬 MC 김숙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침없는 입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포즈도 정말 거침없이 예쁜 꽃받침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네. 네, 예쁜 포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무대 아래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MC 군단의 막내, 네, 뉴이스트 W JR 김종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순수 청년으로 활약하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계신데요. 어떤 포즈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포즈 감사드립니다. 네, 김종현 씨 잠시 가운데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영자 씨와 김숙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세 분의 MC 사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이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소품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랜선 라이프를 이끌어갈 세 분의 MC입니다. 네, 소품에는 이렇게 금요일 밤 9시 추천 구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잊지 마시고 내일 7월 6일 밤 9시 첫 방송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른쪽 봐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겠습니다. 어,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선구자이기도 하시고 개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님입니다. 1인 미디어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18년차 토크 크리에이터 윤댕님을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두 분 혹시 하트 포즈도 가능하실까요? 네, 가운데는 하트로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은 혹시 머리 위 하트 가능할까요? 네, 두 분 포즈 감사드립니다. 잠시 무대 아래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먹방 크리에이터입니다. 벤츠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벤츠님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마르셨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드시고도 살이 안 찌실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왼쪽부터 함께 봐주실까요? 혹시 내가 먹방 크리에이터다라는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 아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C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C님은 걸크러쉬 매력의 뷰티 크리에이터인데요. 네, 화려한 메이크업 실력은 물론이고 넘치는 끼로 구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의성의 딸, 아침에 화이팅! 왼쪽이요. 네, 다음은 가운데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번 랜선 라이프를 연출하신 이나라 PD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을 모셨으니까 파이팅 포즈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나라님 이쪽으로 와요. 하나, 둘, 셋 하면 왼쪽으로 보시면서 파이팅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다음은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른쪽도 보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 분들은 잠시 무대 아래서 기다려 주시고요. 단상이 준비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MC 분들과 크리에이터가 섭외된 배경에 대해서 이나라 PD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나라 PD입니다. 네. 네, 저희 랜선 라이프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의 프로그램의 운명을 좌우할 분들이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한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근데 반론의 여지가 없이 이 네 분들 하면 저희가 딱 크리에이터 했을 때 떠오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섭외를 진행하게 됐는데 다행히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부터 1순위로 했던 분들이 다 섭외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MC분들은 사실은 영자님과 숙님이 다 두 분이 사적으로도 친하시기 때문에 방송에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크리에이터분들이 1인 방송에서는 굉장히 베테랑 분들이시지만 TV 방송은 아무래도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실 분들이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해서 섭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첫 회 진행했을 때 1, 2회는 스페셜 MC 체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1회 때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리에이터 분들의 컨텐츠를 빠삭하게 꿰고 계신 거예요. 특히 대도서관님의 완전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몰랐던 영상들까지도 종현 씨가 줄줄이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반해서 이제 저희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섭외를 급하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나라 PD님께 섭외 배경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앉은 순서대로 인사말과 함께 출연 소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선 라이프의 진행을 맡은 이영자고요. 예, 진행자로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진행은 김숙 씨가 다 하고 저는 그냥 보고 리액션 담당입니다. 왜냐면 제가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김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재 연예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송은희 씨랑 함께해서
사실 이분들 너무 궁금했고, 사실 저희 송은 씨나 저랑 그 하는 방송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제작되는 그 과정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뭐 너무 뭐 대단한 분들 구독자 수가 뭐 100만 명, 뭐 200만 명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그 일상생활이 너무 궁금했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개발이나 제작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이분들을 한 해 한 해 그 촬영을 하면서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아이들이 뭐 아이돌 되는 것도 꿈이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뭐 꿈이 1인 미디어 방송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는 법을 우리가 좀 낱낱이 좀 모든 걸 다 파헤쳐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에 1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이라서 그냥 그 방송용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생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궁금해서 MC를 흔쾌히 하기로 했습니다. 자, MC를 맡은 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의 JR입니다. 네, 랜선 라이프에 이렇게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제가 너무나 좋아했었던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같이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해 랜선 라이프 촬영할 때마다 힐링을 받는 느낌이고 제가 너무 즐기러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선 라이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대도소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TV 방송 시스템들을 또 배운다는 느낌으로 왔는데 정말 많은 공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MC분들이나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반성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 닥달하는 약간 그런 사장님이 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정말 덕분에 저희도 많이 깨닫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게 즐기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하고 있는 윤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생길 때부터 방송을 해왔어서 지금 한 18년 정도 됐는데, 처음 할 때는 현재 오늘날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1인 미디어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MC분들과 또 크리에이터분들과 우리 종현 씨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방송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영향 받아서 더 좋은 유튜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그냥 방에서 이렇게 밥을 먹은 지 5년이 됐는데 밥을 방에서 먹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텔레비전에도 나가네요. 옛날 꿈이 다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정말 이제 내일이면 나오고요. 그리고 매번 촬영을 하러 갈 때 되게 연예인분들 보러 가는 맛에 가요. 이번 영자 나랑 쓰기 나랑 종현 씨랑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재밌고, 또 가면은 정말 좋은 게 화장도 해주시고 머리도 해주시고 옷도 이쁜 걸로 입혀주시더라고요. 또 그 맛에 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 중인 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10분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제 모습의 이제 나머지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즐겁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굉장히 힘든 제작 과정과 기획 과정과 편집 과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이혜린 기자라고 하고요. 먼저 이나라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나 혼자 산다나 미우새 같이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진행하는 예능도 많았는데 이번 랜선라이프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과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대도서관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분명 그 TV 출연은 그 영상 컨텐츠랑 다른 부분인데 뒷모습을 보이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출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방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영자님과 벤츠님이 만났는데 두 분이서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어떤 부분을 기대해도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찰 예능이 굉장히 많죠. 예, 저희도 처음에 그래서 관찰 예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크리에이터분들을 볼 때 항상 그들이 만드는 컨텐츠로만 통해서 그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이면엔 어떤 모습이 있을까 궁금하고 그 궁금증을 표현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형식이 관찰 예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1+1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들의 일상을 관찰도 하지만 이들의 컨텐츠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어떤 매력으로 어떤 컨텐츠로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가장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점 말씀하신 거죠? 예, 부족하시면 기자님이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떠신지. 예. 네, 대도서관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평소에 1인 미디어라는 게 특히 유튜브나 또 생방송을 늘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의 모습들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노출하는 데에는 크게 거리낌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방송방 옆에 화장실로 가는 조그만 화장대가 있는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촬영자분들이랑 PD님들이랑 작가님들이랑 한 10명에서 그 좁은 방 안에 들어가셔서 25시간 동안 계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안 쓰시고. 그걸 보면서 진짜 프로 정신을 느꼈고, 그리고 또 관찰 예능이라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굉장히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또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약간 우리답게 좀 저렴하게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가 돼서 더 즐겁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저를 보면서 맛있겠다 그 음식을 또 먹고 싶어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벤츠인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벤츠를 보고 예, 그렇게 먹고 또 그걸 먹어보고 예, 저는 한 자리에서 짜장면 진짜 여러 가지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벤츠는 워낙 너무 놀란 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왜냐면 정말 먹방의 신의 영역이 아닐까. 제가 넉넉히 보는 게 벤츠입니다. 예. 벤츠 얘기하세요. 누나와의 케미. 네. 뭘 보여줄 건지. 저는 어릴 때 영자 누나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행어 안 계시면 오라이 그거 하실 때부터 정말 팬이었고 또 저희 부모님도 너무 팬이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누나와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영광이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냥 뭐든 누나가 계신다면은 그리고 제일 진짜 궁금한 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먹었던 거를 누나가 드셨을 때 어떤 맛을 느끼실지 반응을 하실지 진짜 선생님한테 과제 내는 것처럼 너무 떨려요.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장님과 벤츠님의 케미 방송으로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밤 9시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좋게 써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연출님께 좀 여쭐게요. 이 크리에이티브, 이런 분들을 이제 방송으로 끌어온 지는 사실 아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포맷이 또 지상파나 이런 쪽에 꽤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들이 보여주는 콘텐츠가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외에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많이 이미 뭐 연예인 스타분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포맷으로 해서 그들의 삶, 그냥 인생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과연 어떤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제작진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무언가를 더 보여주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왜 이들인가? 이미 이들이, 그러니까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 왜 그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해서 시청자들 크게 호응을 받고 평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 사실 제작진의 몫인데 왜 이제 점점 지상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미 인기가 있는 1인 미디어나 그런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청자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지향성을 보기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채우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런 생각, 1인 미디어가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보는 콘텐츠들의 시청층과 TV의 시청층은 굉장히 다르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이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팬들과 저희 그냥 TV를 시청하는 시청층의 간극을 줄이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낯선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젊은 층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러한 세대들의 간극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이들이 그냥 봤을 때 쉽게 그냥 캠 틀어놓고 인터넷 방송 틀어놓고 혹은 짧게 10분 15분 화장하면서 되게 쉽게 돈 버는 친구들이네 라고 하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늘 매번 놀라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보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들 자체가 그냥 소맨시비를 가지고 있는 출연자가 아니라 개개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기획자라는 면이 굉장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프로그램 제작할 때 이 크리에이터 분들을 기획자로서 저희도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쉽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이들의 일상을 그리면서 그리고 또 이들을 이해 못하는 세대들에게는 이들의 멋있는 철학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이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좀 주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국민일보의 고승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분들이랑 크리에이터분들이랑 방송 작업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 연예인분들과 크리에이터분의 차이점? 아무래도 같이 이제 좀 영상 매체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연예인과 크리에이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뭔지 이것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분들이 특히 벤츠님과 대도서관님과 윤댕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생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나가면 그 생방을 시작하시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분량이 됐다 싶어도 저희는 철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방송이 너무 꾹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밤에 많이 방송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도 거의 항상 올데이로 거의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날마다 3-4시간씩 생방을 하는 모습이 되게 신선했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이 네 분들 모두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쇼맨십과 그런 매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했을 때 보는 사람들한테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들을 쭉 지켜본 사람들한테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근데 계속 지켜보면서 아 진짜 사랑을 받는 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매력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리에이터 네 분께 질문을 해볼 텐데요. 네 분 TV 출연을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도서관님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출연해보니까, 물론 이전에도 출연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큰 예능 프로그램이고 또 관찰 예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또 그 스태프분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시는 또 MC분들도 계시는 걸 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빨리 인터넷 방송이나 1인 미디어에서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구축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예인분들 만날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 정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런 매력들을 갖춰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받쳐줘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지켜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껏 혼자 컴퓨터 앞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방송을 해왔는데, 이 방송국에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감독님들과 뭐 PD분들과 뭐 이 제작진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랑 너무나 다른 세계였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 아침에 어떤 콘텐츠가 찍고 싶다 그러면 그날 촬영을 해서 뭐 늦어도 편집을 해서 뭐 당일이나 뭐 이틀이나 그 뒤면 바로 콘텐츠가 나오는데, 방송국이란 곳은 콘텐츠 찍기 전부터 수많은 회의와 또 뭐 촬영과 또 그걸 다시 재편집해서 뭐 검토를 하는 과정들이 정말 1인 미디어와 방송국은 많이 다르다는 거를 깨닫고요. 너무 막 예를 들면 이만큼 찍어서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희랑 많이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 소감은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내일 첫 방이잖아요. 내일이 지나면은 진짜 어떤 반응일지 내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출연진들보다 제작진분들이 엄청나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는 정말 크게 알아가서 출연하는 것에 대한 더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 진지하게 촬영에 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송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이렇게 맡은 적이 처음인데요. 저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전반을 보면서 저 자신의 제작 과정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 제작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획부터 대본 작업, 편집, 뭐 촬영, 카메라, 조명 모든 걸 저 혼자 다 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전문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큰 방송이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나. 어찌 보면은 1인 크리에이터는 정말 하나의 작은 방송국임에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부족한 점을 이제 작가님이나 PD님이나 카메라 감독님 혹은 조명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한테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종현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앞서 PD님께서 그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다고 하셨는데, 그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대도서관님 그 팬이라고 그러셨는데, 대도서관의 방송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서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럽네요.
네, 일단은 사실은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슬럼프가 한번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 그 슬럼프에 대해서 좀 즐거움을 찾자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영상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서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대소서관님의 방송을 보게 된 게 아마 첫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서관님의 방송을 보면서 사실 그때는 제가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할 때니까 저희 대리만족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은 하고 싶은데 게임 못하고, 근데 이분 방송을 보면 내가 게임하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님의 팬이 됐고 대도님의 방송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을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었고 지금은 그분들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촬영을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 말씀만 곁들이자면 종현 씨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몬스터 헌터라든지 이런 또 갓 오브 워라든지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들을 깨고 있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나중에 플스 아이디 나눠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자님과 숙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이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하신데 이렇게 일터에서 만나보시니까 케미는 어떠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서로 어떤 MC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난주 녹화 때 수기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자 언니 너무 재밌다고. 아, 근데 영자 언니 너무 재밌는데 너무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네. 정말 최고로 방송국에서 최고로 친하고 너무 재밌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다고. 예. 아니 근데 언니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약간 포스가 있으니까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언니가 제 머리에 이게 뭐가 묻어가지고 그걸 떼주려고 했는데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언니 포스에 눌려서 예. 근데 친한 사람끼리 방송하니까 훨씬 더 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고 사실 영자 언니가 우리가 막 무섭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무섭고 다 맞춰주세요. 그냥 어지간하면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사실 너무 짓궂게 막 뭐 옛날 얘기하고 뭐 이런 뭐 먹는 얘기 막 해도 언니가 진짜 그 방송에서는 정말 다 받아주시고 뒤에 와서 혼내시지 앞에서는 뭐 참 좋게 하시죠. 예, 그래서 녹화는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분장실 전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요. 영자님 만날까봐. 예. 네. 아니, 숙이랑 또 사적으로 만났을 때하고 이러고는 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말로. 왜냐면 좀 저도 어렵고, 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아니, 자꾸 나한테 녹화를 피기로 벤츠가 대전에서 방송을 하는데, 벤츠가 지방이거든요. 대전에서 자기 엄마 아빠 집에서 한 구팅이에서 방송을 해요. 나보고 대결 붙으라고. 이게 먹는 거라고 크게 보면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전 살고 어떤 사람은 서울 살잖아요. 먹는 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벤츠는 많이 먹고, 나는 맛있게 먹고 그거든요. 붙으라는 거예요. 너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위 기능도 많이 떨어졌는데, 나이가 있어서. 수기가 이제 그럴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벤츠님과 영자님이 음식으로 붙는다면 어떤 메뉴로 좀 붙고 싶으세요? 그래. 정말 밉다. 아나운서도 참. 아이, 붙을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이 안 덤비는 거죠. 예.
저분은 야구고 나는 축구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 야구랑 축구랑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국기 종목이잖아요. 같은 국기 종목이니까. 아 아나운서라면서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다 서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네, 진행부터 정말 무서우시네요. 몇 번을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냥 옆에 있으라면 될 걸. 네, 정말 몇 킬로 나가요? 저왜 물어봐? 60킬로도 안 되는 것도 저는 아까 이제 우리 PD님이 얘기했는데 뭐 차이점 여쭤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냐? 왜 벤츠나 신님이나 뭐 대도서관 윤dem이냐? 연예인도 있는데 차이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연예인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좀 만들어준 게 또 있어요. 스스로 다 해서 아니라 재능만 갖고 오잖아요, 기본. 그래서 누가 매니저가 딱 해가지고 뽑아서 이 사람을 갈고 종현이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스스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팬도,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슨이나 빌 게이츠 맞지? 네. 응. 빌 게이츠 맞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구독자, 팬들이 친구나 가족보다도 맨날 그 시간 가면 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뭘까? 그 매력이 매일같이. 나는 그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고, 이분들이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처럼 뭐 이렇게 뭔가를 크리에이터잖아요. 창조하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저런 걸 창조해냈고, 어떻게 해서 그걸 이어나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대단한 게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TV는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냥 연예인은 내가 진리야, 나 따라와잖아. 팔로미 이렇게 뭐 하는 느낌이라면 이분들은 따라가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따라오게 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4회 정도 했죠? 누나 말 잘하지? 호응 좀 해줘. 왜냐면 기자님들이 안 좋아서 그래, 표정이. 얼마나 나도 떨리겠네. 기자라면 내가 몰라서 그래. 아유, 나 죽는 줄 알았잖아, 옛날 공항 들어올 때. 나 좀 말려줄래? 예. 마무리는 기자님들이 저보다 많이 배우셨고, 또 그거 마시니까 마무리 잘 좀 해주세요, 글을. 예. 저는 그런 게 차이고, 또, 예. 그리고, 뭐 연예인하고의 공통점이라면, 의지하는 거죠. 연예인들한테 막 우리 뉴이스트한테도 막 의지하고 함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누구한테 드러나는 직업에 대해서는 연예인과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미리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거든요. 왜냐면 세상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네가 뭔가를 보여줄 때 사회는 너한테 관심을 가져. 이런 말을 빌 게이츠가 했다고 그래요. 직접 들은 건 아니죠.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랬듯이 이분들은 그건 것 같아요. 이분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이분들은 스스로가 세상에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만의 미디어, 방송국을 갖고 있고 그걸 시청자가 엄청 많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가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라이프를 보면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한 30-40명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분들은 혼자 다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돈도 되고 구독수가 많아서 이제 뭐 서너 명이 도와주고 그러겠지만 이분들은 처음엔 혼자 다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라이프를 보면서 우리도 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하고 많이 트일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그리고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직업군에 내가 안 맞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꼭 유학하지 않더라도 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하는 내 소질을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용기를 주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하면서 느꼈어요. 되게 많이. 만약에 저는 이 친구들을 좀 더 일찍 만나고 내가 청춘이었다면 개그우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걸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에 당당히 그 재능이 저는 살면서 많이 죽였거든요. 사회에서 그런 직업 없어. 야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만 커왔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미리 개발해서 나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그걸로 먹고 살고 꿈도 이루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도 주고 좀 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내가 하는데 더 좋은 직업을 만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녹화하면서 했거든요. 마무리는 잘 안 되니까 수기가 해줘.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실 캐스팅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뭐 만든다기보다는. 근데 사실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만들고 제작하고 뭐 모든 거 편집 다 하고 작가, PD가 되면서 자기가 출연자도 되면서 본인이 만든 거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 연예인들은 사실 그 프로그램이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없어지면 저희가 그냥 없어져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이 방송을 내리지 않는 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부러운데, 뭐, 우리 벤츠님도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5주년을 하셨고, 뭐, 윤댕님 같은 경우는 벌써 18년 동안 지금 본인의 방송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입장에서는, 와, 나도 나만의 방송국을 가지고 좀 뭔가 오래 나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송은 씨랑 저랑도 그 비보 TV를 만든 이유도 우리가 잘리지 않는 방송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평생 20년 넘게 하면서 항상 잘리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의지가 아니고 어떤 거에 의해서 항상 프로그램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들자 해서 그 비보 TV를 만든 건데 이분들한테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저의 이제 랜선 라이프를 하면서 최종 목표는 이분들한테 노하우를 좀 제작 과정이나 콘텐츠나 이런 걸 좀 배워서 지금도 오늘도 지금 제작 발표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대도서관님한테 어떻게 채널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워서 저는 최종 꿈은 이영자 씨를 크리에이터로 만드는 게 제 최종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기한테 그랬어요. 내가 뭘 한다니 매일같이. 예. 아 근데 정말 연예인 중에 제가 크리에이터로 정말 뭐 유튜브 채널을 만약에 연다면 이영자 씨만큼 콘텐츠 다양한 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사실 상담도 가능하고 먹방 그다음에 음식도 너무 잘하고 음식 그다음에 집 인테리어 뭐 모든 분야에서 가장 또 오래 살아오셨고 노하우가 근데 많기 때문에 기자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지. 저한테는 그랬어요. 뭐를 매일같이 보여줘. 짜잔하고 뭐 한 달 준비해서 보여주면 몰라도. 그랬더니 언니 늙어가는 모습, 어금니 빠지고 앞니 빠지는 거. 오늘은 어금니가 빠졌네요. 뭐 그런 거를 하라고 저한테. 건강검진하고 예. 아니 진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늙어가는 모습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콘텐츠 개발하면 좋죠. 왜요? 예. 언니가 요즘 인기 끌어가지고 바짝 쫓아가니까 불안해요? 진짜 곧 오겠어요, 언니. 예, 이영자 씨가 항상 저한테 정상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예. 내가 밀을 때까지. 본인이 민다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영자 죄송합니다. 씨의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터가 된 이영자님의 모습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요즘 10대들한테 뭐 이제 좀 아이돌은 너무 많아서 그렇고 정말 1인 크리에이터가 꿈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 뭐 초등학교,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런 것도 봤는데 중고등학교에서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 강의를 방과 후에 개설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이제 미디어나 콘텐츠가 실제로 이 영상들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네 분의 크리에이터들이 그 어린 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니까 이 방송을 또 찾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뭐 메시지나 혹은 영향이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평소에 본인들이 이제 방송 보실 때는 그 친구들이 익숙하게 보니까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 방송에서 이런 나의 모습을 봐주면 좀 더 원래 내가 보던 방송도 재밌게 즐기고 이 프로그램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Z세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40대다 보니까 Z세대라고 하지만 요즘은 G세대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생 이후생들이 좀 보통 그런데요.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미디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있고 싶지만 또 외로움을 타는 세대예요.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그래서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보고 즐기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과 맞춰진 게 사실 1인 미디어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V 프로그램들이 이 Z세대가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리모컨을 거의 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에 맞춰진 영상들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Z세대들이 또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본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랜선 라이프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Z세대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능적인 재미도 있지만 이 안에 교육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인 미디어를 굉장히 뭐 강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다니지만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인 미디어 하면은 보통 생방송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생방송은 사실 어느 정도 끼와 그다음에 또 멘탈 여러 가지 뭐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하기는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개 정도 영상을 업로드만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토요일 날 촬영하고 일요일 날 편집해서 3분짜리 영상 2개를 올린다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성취감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획할 수 있는 그 기획력 공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사실 우리 교육 체계가 기획력에 대한 공부가 거의 안 돼 있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기획력으로 들어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획력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땅 파면 돈이 나오냐 이런 말이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다. 단 그 땅을 어떻게 파야 할지, 또 누구랑 파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파야 될지, 이게 기획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 1인 미디어를 할 때 단순히 탤런트, 재능만 가지는 게 아니라 기획력까지 갖춰야지만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또 1인 미디어에 대해 또 어느 정도 편견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1인 미디어가 기존의 방송과 경쟁 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약간 저는 보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조냐면 취미와 관심사가 사람들한테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취미와 관심사는 이미 TV에 있는 수백 개 채널도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TV에서도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다시 즐기려면 요즘처럼 개인화된 시대 때 그런 정보들, 그런 컨텐츠들을 즐기려면 결국은 또 다른 개인들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기존의 방송과 1인 미디어가 자연스럽게 상호보완적 관계로 같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랜선 라이프가 그 시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도서관님처럼 말을 잘 못해서 제가 느꼈을 때 일단 요즘에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튜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영상에 많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요즘 이렇게 뭐랄까 인간관계에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또 직업을 구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제가 생방송할 때 많이 접해요. 그래서 약간 랜선 베프 같은 느낌이거든요. 연예인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동경을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지는 않아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저희 뭐 1인 미디어에서는 내가 얘기한 걸 들어주기도 하고 나 이런 컨텐츠 보고 싶어요 하면 그런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너무나 동네 언니, 오빠, 뭐 동생 같은 친근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누구나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잘하고 잘 먹고 게임을 잘하고 이렇게 잘 네, 어쨌든 네 그런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데 그런 재능들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사실 많지 않고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질 그런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곳은 너무나 무한하게 내가 게임을 잘하든 뭐를 잘하든 아니면 내가 뭐 성대모사를 잘하든 어떤 컨텐츠라도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가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뭐 팬들이 생기고 결국에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쪽에 대해서 많이 꿈꾸는 게 단순히 돈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그런 친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나 이런 직업이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자식들이 같이 보면서 아, 저런 직업들이 인터넷에서 보이는 너무 자극적인 그런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이 뭔가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랜선 라이프를 통해서 그냥 흔히 생방송하는 사람들 뭐 그냥 1시간, 2시간 혹은 영상 5분, 10분짜리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뒤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랜선 라이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벤츠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은 많은 어린 친구들이 뭔가 쉬워 보이고 가만히 앉아서 메이크업만 하면 뭐 화장품도 막 많고 많아질 것 같고 선물도 받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카메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고 편집 방법에 대해서 기획과 연출 혹은 오디오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해야만 정말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냥 쉽게만 보지 않고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얻은 거라는 거를, 모든 것은 그런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여전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출연진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숙님께서 스케줄상 이제 부득이하게 자리를 먼저 떠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나라 PD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김숙님은 멘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를 이동하시겠습니다. 아니, 저도 밥때가 돼가지고. 네.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금요일 밤에 네, 랜선 라이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 드라마 작가들이 참 많은데 드라마 작가가 있으셨는데 대도서관 아들이 꿈이 없었대요. 대학도 안 간다 그러고. 근데 대도서관하고 매일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새끼 잡히기만 해보라고 막. 그래서 대도서관을 되게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대도서관하고 1년 정도 게임하고 이 애가 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사진과에 갔어요. 대도서관이 같이 놀아주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꿈을, 자기 뭘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대도서관한테 꼭 사인 받아오라고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예. 사랑투 작사 작곡한 드라마 지금 하는 작가인데, 예. 뭐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기죽이지 마시고요. 편견 갖지 마시고요. 한번 해봐 하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랜선 라이프 마음껏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랜선 라이프 우리 4명의 크리에이터들 뭐 너무 대단한 분들이라서 이분의 그냥 실생활 너무 재밌고요. 이영자 씨와 저와의 투덕투덕하는 이런 케미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저는 사실 종현 씨한테 좀 놀랬거든요. 종현 씨가 말을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본인이 해야 될 말을 너무 정확하게 공부해온 것처럼 너무 진행을 잘해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현 씨의 진행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종현 씨 정말 저도 한 4번 했는데 정말 시골에 할머니랑 얘기하듯이 애가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가려는 데 있으면 긁어주고, 지금 종현 씨 정말, 아유, 누나가 빨리 시집 가가지고 딸 낳아가지고 결혼이요. 우리 사위로. 예. 네, 일단은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랜선 라이프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대선배님들하고 이제 같이 촬영하게 됐는데,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오랫동안 저도 봤는데, 사실 랜선 라이프에서 그 뒷얘기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든 제작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마 랜선 라이프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 또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선입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도 너무나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저희 랜선 라이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일단 최소
3회까지만이라도 믿고 한번 봐주시면요. 정말 재미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순간에도 이 세 분 MC분들이 이 케미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희도 옆에서 같이 방송하면서 계속 빵빵 터지거든요. 아,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시청률 공약 같은 거 했었는데 3% 넘으면 그 쫄쫄이 입고선 팬티 입고 뭐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잘만 나와준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살다 보니 이렇게 TV에 나오게도 됐는데, 정말 많은 제작진분들과 또 저희 그 MC분들이 많이 고생해주셔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방송 1인 미디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이 프로를 통해서 그런 시선이 많이 좋은 시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유튜버 씨님이 아닌 정말 크리에이터 박수혜 제 본명의 모습으로 제 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획을 맡은 성치경 CP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무대 밑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를 할 거 이나래 PD가 얘기를 잘해주고 다들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만 딱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인터뷰를 할 때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큰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존 방송사가 비록 이제 사이즈가 크고 거대한 조직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10대들 특히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10대들은 저희 기존 방송보다 이분들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봐요. 이분들이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된 거고요. 특히 이 네 분을 모시게 된 거에 대해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네 분은 요즘에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되고 싶은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탑이신 분들이고 이제 업계의 이제 레전드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정하는 기준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본이 될 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인 방송이 점점 이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의 삶을 보여드림으로써 이게 이렇게 쉽게 사실 그냥 방송만 보면은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되게 힘들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어떤 방송 흐름의 새로운 대세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뒷모습까지 보므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세대와도 같이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기획을 했고요. 워낙 어려운 시간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청률이 작아갖고 기대하지 않지만은 콘텐츠만큼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도서관님도 언젠가는 쫄쫄이 팬티를 입고 방송을 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와주셨으니까 점심 메뉴 팁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의도 진주식당 어떻습니까? 콩국수. 겉절이. 바로 쫙 묻혀가지고 콩만 100% 딱 들어간 거 진주식당. 그쪽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학교 앞에 있는 쫄면. 라면 쫄면이 아니라 쫄면. 오이 싹싹싹 쓸어놔가지고 오뎅 국물하고 어묵 국물하고 딱 나오잖아요. 쫄면. 이천동에 이천 떡볶이라고 있거든요. 예. 요거 팁으로 드립니다. 자, 우리 랜선 와이프의 주인공들, 신님, 벤츠, 윤댐, 대도서관, 뉴이스트의 W의 우리 종현, 그리고 우리 우리 김숙 씨, 그리고 우리 이나라 PD님, 그리고 성치계 CP님,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밤 9시 첫 방송입니다. JTBC 랜선 라이프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